안녕하세요. 혈관 사냥꾼 서동주입니다. 오늘은 어떤 의뢰가 들어왔을까요? 선생님. 네. 지금 어떤 의뢰인이 울면서 오셨거든요. 왜 운대요? 본인이 증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잘 버티기만 하는데 본인은 그게 너무 아파서 무너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아휴, 그러니까요. 이게 제일 이럴 때 듣는 말이 있죠. 너 참 유난이다. 맞아요. 너 참 유난이다. 왜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너만 유난이냐. 이 말 듣고 진짜 또 한 번 속상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울고 오셨어요. 그죠? 공감됩니다. 진짜 공감돼요.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내가 항상 환자분들을 볼 때 증상은 주관적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들이 느끼는 만큼 내가 안 느꼈다라고 해서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게 그냥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참지 말아야 돼요. 남들은 그 정도 가지고 아프지 않고 이 정도 가지고 참는데 나는 못 참겠다. 그러면 아픈 거예요. 치료를 해야 되겠죠.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면 됩니다.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옛날에 한 20, 30년 전에 병원 가기도 힘들고 약 사기도 힘들고 그럴 때 얘기인 거지. 지금처럼 주변 옆에 길 건너 한 집 건너 이렇게 여러 개 병원이 있고 병원에 그냥 가도 당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고민할 건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이걸 키우게 되면 더 큰 증상으로 나타나고, 지금 울고 오셨잖아요. 지금 대한민국이 마음의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. OECD 중에 자살률 1위인 나라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키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. 몸이 아팠을 때 빨리 치료하면 마음의 병도 그렇게 이어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참는 게 미덕이 아니다. 참는 게 답이 아니다. 참지 말고 치료해라 라는 거죠. 선생님이 보시기에 버티고 있는 상태란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? 버티고 있는 상태는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무너지는 걸 그냥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의학의 역사를 보면요,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는 게 약을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약을 조금 무분별하게 쓰는 것도 문제죠. 하지만 증상이 있을 때 적절하게 조절하는 약제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. 하지만 통증에 예민한 분들은 이 통증에 있어서 조절해주는 진통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진통제 혹은 우리가 이제 마취제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단순히 진통제는 속이는 거예요. 실질적으로는 뇌를 속이는 거거든. 왜냐하면 소염제나 염증을 가라앉히고 항생제처럼 균을 제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통제는 우리 몸을 속이는 행동이거든. 어떻게 보면 통증을 조절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왜냐하면 통증이 시작되면서 이게 나비 효과처럼 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거든요. 근데 통증을 조절함으로써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활동할 수 있고, 활동함으로써 우리 몸에 에너지 대사가 좀 바뀌게 되고, 그리고 염증도 좀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고,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. 통증은 조절을 해줘야 된다. 그래서 지금은 참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. 그러니까 너무 안 참아도 문제지. 너무 안 참아도 조금만 아프려고 해도 약 먹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굳이 참진 않아도 된다. 억지로 참진 않아도 된다. 빨리 조절해 주는 게 좋다. 그러면 이제 의뢰인처럼 버티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분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거든요. 보통 참을 때까지 참은 거예요. 본인의 몸이 버틸 때까지 버틴 거예요. 우리가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약간 병이든 혹은 통증을 그냥 그걸 키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몸이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텨라고 했을 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. 이 통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. 통증은 인간에게 신이 준
굉장히 큰 선물이다. 왜냐하면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뭔가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최대한 빨리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걸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 캐치를 위해서 우리는 진단학이라는 걸 따로 배우기도 해요. 그런 증상들을 바탕으로 진단을 빨리 하기 위해서. 내 몸에서 그 증상이 빨리 나왔다는 거는 오히려 진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저희가 있어서 제일 어려운 거는 무증상 환자들이 더 어려워요. 무증상 환자들은 안에서 곪고 골 맞다 터졌을 때 치료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거든요. 근데 내 몸이 표시를 빨리 해준다는 거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예요. 그걸 기준으로 내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받은 거다라고 오히려 그냥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한국 사람들은 참는 게 너무 익숙해요.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약간 교육도 분명히 있거든요. 요즘 내 아이한테도 그렇지만 참으라는 얘기를 안 해. 우리 아이한테는.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풍요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참으라는 얘기를 안 해. 너의 감정이든 뭐 어떤 거든 다 솔직하게 그냥 표현하라라고 얘기하거든.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약간의 시대가 한 10년, 20년 전만 해도 약간 참는 게 미덕인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. 아프면 참아라. 아파도 참고 가야지 된다. 그러니까 그런 참는 것들이 답은 아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의뢰인이 네. 마치 본인의 어린 시절까지 치유받고 간다는 말씀과 함께 만족하시며 떠나셨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오늘 되게 의뢰인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. 아직도 여러 이제 뭐 대학 병원이나 여러 이제 병원들에서 작은 증상에 대해서 그냥 상처받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의뢰인처럼 굉장히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환자의 증상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다. 그래서 이걸 또 치료하는 것 자체도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증상이 있다라고 해서 참으시면 안 되고요. 꼭 치료하고 조절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지금까지 혈관 사냥꾼이었습니다.